학생들은 부모님과 교사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부만 해야 하는 존재일까요? IB 언어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 사용 능력뿐 아닌 문학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디오로 듣는 IB 영문학 세 번째, 입시가 치열한 한 기숙학교 학생들과 진정한 문학, 그리고 행복의 의미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문학교사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소설이자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기숙학교 중 하나, 웰튼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의 기대 속에서 엄격한 입학식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각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학구열이 매우 높은 분들입니다. 학생들 역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공부하고 살아갑니다. 입시 결과만이 전부인 이 학교에 수상한 교사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문학 선생으로 명문 웰튼고의 수석 졸업생이자 영국 최고의 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한 이 학교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입학식을 마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기숙사 방에 찾아가서 다시 한번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목표 대학에 들어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학교의 전교 1등 입학생 닐의 아버지는 무척 엄격해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께 함부로 말대답하는 것조차 금지하죠. 닐의 목표는 하버드대 의대에 합격하는 것. 아버지가 이미 정해준 인생의 목표입니다. 키딩 선생의 수업은 다른 교사들의 수업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엄격하게 교과서 중심의 암기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시학 교과서의 시에 대한 정의 부분을 과감하게 찢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곤 선배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기념관에 데려가 사진 속 인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야외에서도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고 농담을 하기도 하며 시와 문학 자체를 즐기고 학창시절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학생들은 과거 키딩 선생님의 졸업 앨범을 찾아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는지 묻는데요. 문학을 즐기는 청년들의 모임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키딩 선생을 따르던 학생들은 비밀리에 입시와 어른들의 사회에 반항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토론하며 삶을 즐기는 죽은 시인의 사회 비공식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 토드는 수석 졸업생인 형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갈수록 말이 없어지지만 닐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키딩 선생님을 따르고 조금씩 학교 생활에 적응해 갑니다. 키딩 선생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탁 위에 올라서서 주위를 둘러보게 한다든지 쑥스러워 시쓰기를 머뭇대는 토드의 눈을 가리고 액자 속 인물의 영혼을 느끼고 즉석에서 시를 지어보게 합니다. 토드는 이 수업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안의 과감한 목소리와 문학적 감성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입시만을 중시하던 학생들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용기 있게 그 여학생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시를 지어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쓴 고백의 시를 진지하게 낭독하고 훗날 여학생은 그의 진심을 알고 받아줍니다. 직접 꺾어 만든 꽃다발을 들고 고백하는 장면이 풋풋하면서도 진실되게 느껴지고 낭만과 시, 사랑은 인생의 목적이라는 키딩 선생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다른 학생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용기 있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시를 꿋꿋이 낭독하며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공부밖에 모르고 부모님의 기대를 등에 업고 살던 닐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 연극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연극제에 지원하여 단원으로 선발이 되고 연말 공연의 주연 배우로 발탁이 됩니다. 엄격한 아버지께는 전적으로 비밀이었죠. 하지만 키딩 선생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 부모님의 기대보다도 학생들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기를 바랬습니다. 시와 문학 작품을 읽더라도 교과서 속에 정해진 답을 외우기보다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자신 역시 치열한 학창 시절과 입시 경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오늘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고교 시절을 마음껏 만끽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의 말에는 늘 유머가 배어 있었지만 진실된 힘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과 하버드대 의대 진학을 강요하는 부모님의 기대와 갈등. 닐은 고민 끝에 키딩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가라.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부모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격려해 주지만 닐은 부모님의 반대가 두려워 비밀리에 연말 연극 공연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의 연기는 모든 관중들을 압도하였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늘 부모님의 기대를 위해 공부만 해오던 모범생 닐. 오늘만큼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주인공으로 온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닐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키딩 선생을 밀치고 닐을 집으로 끌고 가고 방에 가둔 채 너를 웰튼 고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희생한 부모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며 의대 진학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날 밤 닐은 몰래 아버지의 권총을 훔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멤버였던 학생들은 닐의 죽음이 그의 아버지 탓이라고 여겨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닐을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이던 닐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고 한창 키딩 선생의 수업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교장 선생은 학생들에게 닐의 죽음은 키딩 선생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짓 증언을 강요합니다. 또한 키딩 선생을 해임하려는 안건에 강제 서명을 시킵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겁을 주었죠. 결국 해임이 된 키딩 선생의 자리에 교장 선생님이 대신 시 수업을 진행합니다. 키딩 선생은 남은 물건들을 챙기기 위해 침통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고 뒤돌아 나가려던 찰나 반에서 가장 조용하던 학생 토드가 벌떡 일어나 키딩 선생님을 붙잡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의 해임안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강제로 시킨 거예요. 저희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믿어주세요. 그래, 토드. 그리고 너희 모두를 믿는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단다. 교장 선생님은 토드에게 달려와서 당장 자리에 앉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키딩 선생님이 문을 닫고 나가려던 찰나 토드는 자신의 책상 위에 과감하게 올라섭니다. 그리곤 이전에 키딩 선생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교탁 위에 올라서서 주변을 둘러보게 했던 그 수업 시간처럼 당당하게 서서 외칩니다. 캡틴, 오 마이 캡틴. 이 대사는 키딩 선생이 자신을 선생님이 아닌 휘트먼의 시의 한 구절인 선장님으로 부르게 했던 데서 비롯한 것인데요. 그 모습에 다른 학생들도 한 명, 두 명 용기 있게 책상 위에 올라서서 키딩 선생님의 떠나는 길을 배웅합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한 이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 중 한 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소설에서는 반장이자 교장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쓰여 있지만 영화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 동아리의 멤버였던 몇 명의 학생들만 책상 위에 올라섭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만 학생들을 말리고 협박하다 못해 기가 차 손을 쓰지 못하게 되고 키딩 선생님은 학생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두고 왜 학생들이 키딩 선생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오히려 학생들이 따라 나서지 않는 모습이 마치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키딩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라는 굳은 다짐으로 보여졌습니다. 무책임하게 학교에서 도망치고 퇴학을 당한다면 오히려 키딩 선생님에 대한 책임 추궁이 더해지겠죠. 그리고 무언가에 대해 비판하려면 자신이 그것에 먼저 도전을 해본 뒤에야 그것의 문제점을 더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소설과 영화의 내용을 IB 영문학 질문으로 연결해 볼까요? 웰튼 고등학교라는 장소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하여. 키딩 선생이 가르치는 과목을 문학으로 설정한 이유와 작품 안에서 시의 의미에 대하여.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소설의 제목이자 시를 쓰는 동아리 모임의 이름의 의미를 분석해보기. 작가는 모범생 닐에 대하여 부모님의 기대는 의대 진학으로 본인의 꿈은 연극 배우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와 각 직업이 갖는 상징성에 대하여 분석해보기. 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대사회의 입시 문제 또는 다른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 확장 분석해보기. 웰튼 고교의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키딩 선생이 자유로운 수업을 추구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그린 다른 작품과 비교 분석해보기. 가장 내성적이던 학생 토드가 가장 먼저 책상 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학생들이 책상 위에 올라서며 키딩 선생을 배웅했던 장면의 의미에 대하여 학생 시점에서 분석해보기. 마지막으로 참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설의 내용을 통해 적어보기. 소설 및 영화의 명대사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입시나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 라는 까르페 디엠과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의 도구이지만 시와 아름다운,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이라던 시와 문학의 본질에 대해 말해주었던 키딩 선생님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낭독을 듣는 학생들 역시도 각자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소설 속 키딩 선생님처럼 학생들에게 지식 전달에만 그치는 영문학 강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문학과 시를 즐길 수 있는 영감을 주는 강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설의 제목 죽은 시인의 사회란 시를 감상할 여유조차 없이 입시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학생들의 마음 아픈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교과서에 실린 시의 시인들은 이미 죽었고 그 시의 감상과 해석은 학생들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가 아닐까요?